이번 시간에는 매직 넘버와 하드 코디드 밸류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이 매직 넘버를 사실은 좀 제가 굉장히 자주 봐요. 그래서 이걸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전달을 드리려고 했고요. 매직 넘버가 뭐냐? 매직 넘버는 의미가 부여되어 있지 않은 하드 코딩된 숫자입니다. 제가 예시를 들어 드릴게요. 지금 보면은 여기서 이제 코멘트 길이를 체크하는데 이제 140이라는 숫자를 써요. 140 숫자. 근데 뭐 일견 여러분들이 봤을 때 140이라는 숫자를 뭐 쓴 게 뭐가 문제지? 뭐 140 이상이면 뭐 어떻게 한다는 거 아니야? 이건데 만약에 이제 이 코드를 이제 여러분들이 새로 봤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새로 뭔가 이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이 코드를 봤어요. 근데 코멘트 랭스 140자 이상이면 뭔가를 이제 에러를 이제 뱉도록 해주고 있는데 왜 140이라는 숫자가 기준이지? 140이 어떤 뭐 의미가 있는 숫자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잖아요. 이 기준이 뭐지? 그쵸? 그러면 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니까 이거 작성하신 분을 찾아가서 왜 140자를 이렇게 하셨나요? 이거 뭐 다른 숫자로 이게 바꾸라는데 이렇게 바꿔도 되는 건가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겠죠. 자, 예전에 변수명을 구체적으로 지어라 하고 이제 같은 맥락입니다. 이 숫자만 보고 뭔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이제 매직 코드의 예시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바꾸면 좋냐? 이런 식으로 변수명으로 지어줘요. 변수명으로 트위터 코멘트 리미트 카운트는 140 해주고 이 변수명을 여기 씁니다. 그럼 여러분이 딱 처음 이 코드를 봐도 이거 트위터 코멘트 어떤 맥스 기준이구나, 이걸로 뭔가 체크하는 코드구나 하고 이제 바로 알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리고 이게 장점이 또 이거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더 있어요. 보통 저런 기준 값을 하나를 쓰게 되면은 이게 한 군데서만 쓰지 않아요. 어? 코드에서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막 140, 140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좀 눈치 빠른 분들은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지만 이게 뭐죠? 중복이죠, 중복. 자, 그러면 트위터에서 이제 우린 글자 수 제한을 140자가 아니라 이제 280자로 할래 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이렇게 매직 넘버로 다 코딩이 돼 있으면 140을 검색해서 다 막 280으로 바꿔주겠죠? 음? 다 바꾸면 다행인데 뭐 어떤 거 놓쳐가지고 그냥 140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진짜 큰 문제가 되는데, 근데 만약에 이제 위에처럼 매직 넘버를 이제 변수명으로 바꿔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식으로 여러 군데에서 이 기준값이 쓰여도 이 변수를 할당해 준 부분만 숫자를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40으로 이 트위터 코멘트 리밋 카운트가 설정이 돼 있고 여러 코드에서 쓰이고 있는데, 요구사항 변경이 생기면 이 값만 바뀌어주면 나머지는 다 자동으로 적용이 돼요. 그쵸? 그래서 그런 매직 넘버를 쓰지 말고 그 매직 넘버는 이렇게 변수화하자. 또 다른 방법도 있지만 이건 밑에 설명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약간 간과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저 위에서의 경우에서는 뭐 그냥 고개가 끄덕였을 수 있어요. 그냥 그치,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이제 아마 좀 종종 쓰시는 게 이런 어레이의 특정 인덱스를 그냥 선택할 때도 일종의 그냥 매직 넘버를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를 그냥 딱 써요. 어, 근데 이게 뭔가 직관적으로 이 숫자만 써도 이게 어떤 의미구나 아는 경우는 괜찮은데, 뭐 예를 들면 맨 첫 번째 뭐 거라든지 뭐 이러면 뭐 알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여기는 지금 그 0이라고 해놨는데 만약에 3이라고 이렇게 예를 들면 했다고 합시다. 트래블시티에 3번 인덱스에 뭐 어떤 썸 밸류를 가져온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게 마찬가지로 이 코드를 봤을 때 왜 세 번째 있는 걸 왜 가져오지? 세 번째 있는 게 대체 무슨 의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런 식으로 변수로 따로 할당해줘서 변수 이름을 지어 놓으면은, 예를 들면 이제 출발 도시의 인덱스라는 이 어떤 명칭으로 지어 놓고 얘를 이제 어레이에서 특정 그 인덱스 조회할 때 넣으면은 바로 알 수 있겠죠. 이거는
여행 도시 중에서 출발 도시를 조회하는 코드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코드를 이해하기 쉽다. 이걸 또 말씀을 드리고요. 또 좀 더 세련되게 ES6 문법 중에 그 Array Destructuring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Travel Cities 하고 그냥 그 배열 맨 앞에 있는 애를 이런 식으로 Destructuring 해서 꺼내놓고 여기서 바로 이제 가져오고자 하는 변수에 접근하는 방식이죠. 네. 그래서 이것도 꽤 세련된 방법이어서 어쨌든 편하신 대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보면은 이렇게 변수로 변경해주면 좋은 게 꼭 이 어떤 숫자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특정 코드 값이 있다고 합시다. BTC. 이거 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근데 처음 보는 분들이 이 BTC가 뭐지? 또 모를 수 있어요. 이거 뭐야? 이 스트링 BTC라는 코드 값이 뭐야? 그렇죠? 근데 이것도 이렇게 변수로 변경해주면 비트코인 코드는 BTC 해서 요 값을 쓴다면은 이 코드를 보는 사람들이 이 비트코인 코드 가지고 뭔가를 하는구나 하고 바로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 유사한 코드 값들이 많을 때는 타입스크립트의 enum, 열거형을 사용해서 코드를 좀 더 우아하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enum 코인 코드라고 설정하고 여기에 각 그 코드들의 값을 enum으로 이제 전환을 해가지고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코드만 읽었을 때 이 코인 코드 비트코인이라는 코인 코드구나라고 바로 알 수 있고 뭐 이더리움이면 이더리움 이런 식으로 대입해서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단 쭉 보셔도 그냥 이렇게 하드 코딩된 밸류들을 썼을 때보다 뭔가 변수화하거나 enum으로 썼을 때 좀 이해하기가 더 수월해지고 읽기가 더 수월해졌죠. 그래서 지금까지 한 내용을 정리를 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매직 넘버를 쓰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 생짜로 코드를 값을 이제 쓰시기보다는 변수 또는 열거형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게 다른 개발자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것 또한 클린 코드를 만드는 하나의 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